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과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 시공사에서 시공비가 올랐다, 추가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입주가 다가와서야 이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이나 조합원 측에서는 아 이거 무슨 추가 공사비가 있는 거냐, 왜 이야기를 안 하다가 뒤늦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이때 시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안 내면 "야 입주 못한다. 우리 유치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 입장에서는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입주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먼저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2025년 6월 20 일부터 7월 4 일까지 지역주택조합 대상으로 해서 분쟁 현황을 조사해서 총 618개 조합 중에서 약 30% 조합에 대해서 분쟁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화라든지 뭐 시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들까지 더 합친다라면 실제 분쟁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분쟁은 현재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26개 중에서 3군데가 분쟁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체 조합수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입주가 된 조합들이 다 전부 다 제외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입주된 조합들 같은 경우는 분쟁이 적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분쟁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지만서도, 사실 정상적으로 입주된 것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어 버리다 보니 실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30%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뭐 부실한 조합 운영 같은 경우가 있고, 뭐 불투명한 유형, 정보 공개 미흡, 이거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 12조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거나, 뭐 연람 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들을 또 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조합원 탈퇴, 환불 지연, 탈퇴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탈퇴에 따른 이제 공제금 다툼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정보 제공 같은 것들이 뭐 토지 확보율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심보장제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이 분쟁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승인 후 단계 같은 경우는 역시 조합 탈퇴, 환불 지연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공사금 진액 관련해 가지고 결국 추가 분담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합과 이제 조합원 사이의 문제라고 본다 하면, 이 추가 분담금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도 되고, 조합과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3자 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 사업 지형 관련된 분쟁, 뭐 분쟁 사례를 보면 조합장은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비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사용을 했다. 조합비가 입금되는 신탁 계좌를 위반하고 직접 조합비를 관리해서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조합비를 입금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되어서 현재 실형 판결까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요거는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서부터 2025년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진 조합들의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기존에도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증액 범위가 뭐 5% 정도라든지 뭐 10%이 정도 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뭐 40-50%까지 더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게 공사비 순수 공사비가 아니라 이제 전체 분담금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체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2배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50% 이상 증액된 930억을 했고, 세대당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추가 발생하였다라고 했고,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 시점에 돼 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세대당 2억 원 이상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적격자를 은폐하거나 환불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받은 것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납부받았다,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분담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쓰면 또 그나마 문제가 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업도 진행이 안 돼서
내야 되지 않아야 될 분담금까지 내서 손해까지 보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사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사례 2 번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 이 시공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번 상세하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토지 작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 아니면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 금융 비용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시공비 증액 요구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보다 증액된 시공비 요구하면서 특히나 입주 시점에 추가 분담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입주 시점에 하는 이유는 이제 입주를 다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집을 처분한다든지 입주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 시공비를 증액해 달라고 한다 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입주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곳에 갈 만한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시공사에서도 뒤늦게 추가 분담금 문제를 꺼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시공사는 공사 원가가 상승했고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긴 한다. 사실 공사 원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애초에 공사 원가가 상승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됐을 것이고,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공사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것을 반영을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실 조합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 원가 상승분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시켜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공사 원가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이 됐다 하면 그에 따라서 공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주 이전에 이미 어차피 설계 변경을 했고 그럼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 당시에 이미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려줘도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입주 시점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압박을 한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검증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은 시공사가 부당하게 부풀려졌다, 이거 금액 뭐 100억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뭐 원가 상승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50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을 추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투는 부분들도 많고, 시공사는 정당 공사 이루어졌다라고 반박하면서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 시점까지 오게 되고, 그럼 시공사는 추가 분담금 납부 전까지 입주를 못하게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입주를 볼모로 해 가지고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 압박에 굴복해서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뭐 100억을 요구하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 50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뭐 7-80억에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들도 발생을 한다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의로 한 금액이지 실제 금액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애초부터 감액될 금액을 고려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 이런 식으로 실제 50억인데 뭐 한 7-80억 하면 결국 또 50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100억을 불러 가지고 50억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7-80억 금액이야, 그럼 합의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공사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 방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납부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입주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민법상 유치권은 뭐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다. 이제 추가 분담금이 법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즉각적인 입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뭐 추후 법적 다툼을 전제로 뭐 조합원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해서 입주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다투는 경우들도 있고, 시공사에서 "전액을 우선 다 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은 뭐 입주 예정 시점에 갑자기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서 뭐 입주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이중 주거비를 부담을 한다거나 이사 일정이 이미 다
짜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담보 제공을 통해서 입주하는 방안들도 있는데 서울중앙법원의 2019 갑 2662 결정 사례를 본다 하면 신청인들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주증 발급을 명령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계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입주증을 발급을 안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주증을 발급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거고, 다만 그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공탁하거나 보증증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법원에서 이 금액을 전부 다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을 뭐 2-3천만 원을 세대당 공탁하고 입주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을 낸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무조건 시공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금액을 입주한 이후에는 최종 금액을 받아가기 위해서 시공사는 조합과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 돈과 아니면 차액 남는 부분에 대해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500만 원만 인정됐다 하면 1,500만 원 가져가고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다시 원래 납부했던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다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납부해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소송에서 뭐 4천만 원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못 받지 않느냐라고 우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가처분 사건에서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인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법원 판결로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조합원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의를 하지 않으면 개별 조합원에게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분담 결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담보 금액에 더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분담 결의를 조건부로 분담 결의를 해 두는 것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해서 가처분을 받아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조건부라고 한다면 이제 소송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해당 금액을 이제 조합원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담하기로 하는 그러한 결의를 뭐 말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례를 한번 보면 시공사 측에서 3,580만 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입주를 거부했는데 재개발 정비조합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납부 의무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은 이제 정비사업별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명시적 결의가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담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정비사업 추산액과 추정 비율의 의결만으로는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로 분담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금액을 명시해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분담을 한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결의가 이루어져야지.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공급계약서 상에서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을 하면 일단은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시공사 측에서는 하지만 일단은 계약서 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된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주 방해 금지를 명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입주증 발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같은 재개발 조합 사업이었는데 약간 내용을 다르게 결정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정비사업별 조합원별 분담 내역은 독자적인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총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명시적 의결이 없으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발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거 가지고 법원은 시공사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 계약상 조합원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부과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을 경우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임의로 이를 배제하고 별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을 별도로 맺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이 공급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납부가 다 되었을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아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인데 이건 재건축 아파트 사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각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조합원 10명이 현대건설과 주상건설 상대로 해가지고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지부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 계약상 뭐 물가 변동, 설계 변동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 정산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유치권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결국 기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지분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물가 변동, 아까 말했던 에스컬레이션 조항, 흔히 ES 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시공계약을 했을 경우에 보면 ES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표시가 된 것들 하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계 변경 등 이유로 정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겠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만약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곳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ES 같은 경우는 매년 청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청구를 뭐 일정 기한 내에 뭐 3개월 이내에 뭐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청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 시에 반드시 금액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에 통보하지 않고 뭐 설계 변경 후에 이제 뭐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둔다 하면 그때그때 추가 분담금 발생에 따라서 분쟁은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입주에 다가와 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추가 분담금 문제를 그때그때라도 해결을 한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앞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납부를 전부 하면 이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해서 이제 입주를 먼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기 증거 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시공사하고 회의록 같은 것들도 조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어 두고 그때그때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